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진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국내 증시 북한의 육체 핵실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0.59% 내려서 금요일 종가 2,34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었고요.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었는데요. 초강력 허리케인인 어마가 원유 시장을 비롯해서 또 국내 또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어떤 타격을 줄 것인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를 시작으로 국내 증시는 또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목요일에 앞두고 있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변수까지 이번 주 한 주를 대응할 전략을 지금부터 짜 드릴 텐데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도 있는데요. 샵 0082번 유료 문자 번호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저평가 가치주로 수익률 고공행진 가치주의 달인 최재훈.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2부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추천주 10종목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수익률 자랑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는데요. 최재훈 연구원님의 종목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 7월 6일에 주셨던 추천주입니다. 민엔지가 지금 25%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김지훈 차장의 종목도 있으시죠? 6월 16일에 주셨던 추천주 대한광통신이 지금 38%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리뷰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먼저 최재훈 연구원님의 민엔지부터. 네, 일단 민엔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홀딩하신 전략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카카오뱅크 관련 이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 주식과 흐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민엔지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해서 특히 카카오뱅크 흥행에 관련해서 세틀뱅크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올해 많이 반영이 된다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런 실적 전망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장기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오래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의견 드리고 싶고요. 특히 민엔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주가체가 크게 뭐 눌리는 부분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주가 자체가 최근에 한 22,000원, 23,000원 정도만 지지를 해준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상방으로의 그런 흐름들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부분들을 조금 더 높게 잡으시고 한 3만원까지 잡으시면서 충분히 장기적으로 가져가서도 괜찮다라는 좀 의견 드리고 싶고요. 특히 외국인 매수세가 8월부터 이제 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외국인 이탈이 나타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 매도가 한 3일 정도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매도 타이밍을 좀 잡으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봐도 좋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현재 시점도 매수가 가능하긴 한데 사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장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23,000원 아래에서 조금 잡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민엔지는 목표가를 3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도 봐야겠죠. 대한광통신. 네, 대한광통신 국내 대표 광케이블 전문 업체로 국내 유일의 광섬유 제작에 가능한 좀 상당히 기술력 있는 기업이고요. 광케이블 원재료 광섬유 시장은 일본의 스미토모하고 미국의 코닝이 좀 주도하고 있고 국내 업체는 유일하게 지금 대한광통신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역시 주가가 견조했던 건 광섬유 가격인데 광섬유 가격이 지금 아직까지 지금 3분기 기준으로 11달러 수준을 여전히 견조해서 그 광섬유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대한광통신의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을 전망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섬유 수요 공급 쇼티지는 계속적으로 좀 하반기에도 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 전체 물량을 다 60% 장기 공급 계약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부분 좀 이 부분 물량이 소진되어서
그 하반기부터는 스팟 가격이 적용돼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까지는 수익성이 계속 지속될 전망이라 목표가 5,000원 잡아드렸는데 그 가격까지는 계속 끌고 가기를 말씀드리고요. 신규 관점으로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워서 신규는 좀 매수를 자제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39%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 대한광통신 다시 한번 리뷰 들어봤습니다. 지금 개장을 한 1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장 투자 전략 한 말씀씩 여쭤볼게요. 최재훈 연구원님. 네, 저는 이번 달 자체는 좀 투자를 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좀 의견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 자체가 사실 7개월가량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 달 정도 조정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300 초반대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2250포인트 정도까지 보면서 이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좀 저점 매수 관점으로 진입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현재 북한에 대한 리스크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는 시기 전까지는 조금 현금을 보유하시거나 종목들을 조금 줄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좀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반등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좀 시장 수급들이 코스피 쪽에서 몰렸던 수급들이 차익 실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들이 코스닥 쪽으로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매기가 쏠리는 쪽으로만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적인 장세에서는 가는 종목들만 사실 가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흐름들은 재미가 없을 수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 특히 성장주 쪽으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화학 업종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전기차 섹터들 충분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흐름들이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주들, 특히 실적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스피 쪽에는 화학 업종들, 최근 화학 업종 흐름들이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낫다라는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9월 한 달간은 적극적인 매매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특징주를 추천주를 또 준비해 오셨을지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고요. 김지훈 차장께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투자 전략. 예,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 허리케인 어마 여파로 미국 증시는 부진하고 투자 심리가 악한 예상되지만 국내 증시는 조금 일부 반발 매수세의 유입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비철금속이 굉장히 가격 강세를 보이는데 비철금속 가격 강세가 좀 수출주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좀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년도 대비 6.3% 상승하는데 글로벌 경제에서도 큰 축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 지표가 좀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좀 반반 매수세가 좀 일부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요. 10일까지 발표한 수출입 통계 지수로 봤을 때 수출 증가세는 여전히 견조하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펀더멘털은 변하진 않았다. 그걸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초가 공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입니다. 이제 곧 출발이 될 텐데요. 먼저 오늘 장 전략 한 말씀 여쭤볼까요? 네, 일단 지금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케인 어마가 좀 덮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제 유가도 3% 이제 급락을 했고요. 지금 그동안에 상승했었던 이제 IT 종목, 빵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을 받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사실 예측한다기보다는 지금 하반기 전략 중에 하나로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배당 성향이 높은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 이제 포트폴리오 좀 편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고요. 오늘 시초가는 어쨌든 그렇게 급상승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조금 한번 리스팅해서 그런 종목들을 조금씩 편입해보는 고배당주를 한번 편입해보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실 종목이 경기 방어주 또 고배당주일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이 오를 것인지 시초가 공략주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고배당주는 이제 전반적인 하반기 전략을 말씀드린 거고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실적이 좋은 종목, 그리고 그런 실적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마이크로 프렌드라는 종목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갤럭시 그 노트 8이 이제 출시가 됐죠. 이제 예약을 받고 있고 이제 출시가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그 프로브 카드라고 해서 이제 테스트용 칩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고요. 또 공장이 좀 캐파가 지금 확대된 측면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하반기에 이제 신규 가동이 좀 되면서 그 아산 신공장이 좀 가동이 되면서 이런 그 캐파 확대에 따른 수혜를 온전히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DRAM 가격은 사실 좀 주춤한 부분이 있는데 낸드 가격은 지금 상당히 좀 안정적인 상승 구간에 있거든요. 그 이유는 갤럭시 노트 8뿐만 아니라 그 LG의 V30 그리고 이제 아이폰 8 그런 그 최근에 나오는 이제 그런 스마트폰들이 그 고용량의 낸드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제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그 지난 종가가 10,000원입니다. 그래서 10,000원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뭐 10,000원 전후로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짧게 9,000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주신 마이크로 프렌드가 갤로트 8의 수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갤로트 8은 지금 사전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죠.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시장의 반응은 제가 뭐 정확한 수치까지는 지금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시장의 반응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는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9월 21일인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반인에게도 판매가 되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그 보는 것이 그 수치의 좀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신뢰도가 좀 높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그 8월 달에 출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뭐 기타 백색가전이라던가 그런 스마트 기기 쪽에서는 조금 줄어들 것을 기대를 하는데 의외로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좀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뒷받침해 준다라고 봤을 때에는 8월 출하량을 어떤 우리가 그 기준을 삼아서 8월 출하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신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앞으로 그런 그 아이폰 노트 8의 어떤 그 판매량과도 좀 우리가 좀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마이크로 프렌드였고요.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9,000원 제시하셨으니까 함께 매수하실 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전일장 특징주를 분석해 볼 텐데요. 전일에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분석해볼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나홀로 독주 체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요. 나흘째 상승세이고요. 외국계 증권사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3분기뿐 아니라 4분기에도 최대 실적이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최재원 연구원께 여쭤볼게요. 네, 삼성전자 최근에 코스피 흐름들과 조금 같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7월 중순 이후로 이런 3분기 실적에 대한 실적 악화 전망이 좀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거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50만 원 선에서 220만 원대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다시 재반등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3, 4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들이 사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호황기에 좀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특히 모바일 DRAM 같은 경우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3, 4분기 좀 사실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7월 같은 경우에 좀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 OLED 쪽에 대한 뭐 실적이 좀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수익성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아이폰 8에 대한 OLED 물량이 많이 나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익성 감소는 크게 없을 거다라는 내용들이 사실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그런 주가 흐름들을 좀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지수 흐름들과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40만 원대인데 240만 원을 이제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 주가 자체가 한 번 더 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단으로는 240만 원까지 꼭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단으로는 일단 실적 발표 때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부분들은 충분히 뭐 250만 원 윗선으로 좀 높게 잡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두 분 모두 향후의 성장성 긍정적으로 모신다라는 의미의 굿팻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삼성 SDS입니다. 연 이틀 3%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 외국계 창고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이번에도 굿으로 의견이 일치했고요. 이번에는 김지훈 차장께 들어볼게요. 네, 그 말씀하신 수급 상황이 좀 상당히 좀 최근에 양호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고요. 삼성 SDS 중장기적으로 캡티브 마켓을 활용한 솔루션, 클라우드, 스마트 팩토리, 블록체인에서 좀 새로운 사업 성장 동력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류 VPO 부분에서도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현금 흐름으로 M&A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2조 3,170억, 영업이익을 10% 증가한 1,814억 등 실적에서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IT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캡티브향, 그러니까 삼성향 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전망이고요. 솔루션 중심의 컨설팅과 SI의 지속적인 성장 역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 VPO는 하반기에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마진이 좀 개설된 전망입니다. 그리고 IT 서비스 자체 모바일 솔루션 기반으로 미국과 유럽 쪽에서 실적이 공공기관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리테일 매장 솔루션 넥스트샵,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넥스트 플랜트 등 작년에 7천억에서 올해 9천억까지 매출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OLED 쪽 신규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을 전망이고요. 하반기 역시 그 안정적인 캡티브 물량 증가로 연간 매출은 9조 4천억대, 영업이익 7,190억대로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추가 상승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삼성 SDS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역시 굿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카카오 볼 텐데요. 카카오의 주가가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2% 가까이 올라서 주가 지금 13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52주 신고가고 카카오뱅크 흥행에 이어진 계속된 주가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고요. 네이버와는 상반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카카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실지 바로 듣겠습니다. 3, 2, 1. 카카오 역시 굿이시네요. 이번에 최재훈 연구님. 네, 카카오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카카오뱅크 흥행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고가 흐름들 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들이 뭐 계속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흐름들은 꾸준하게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가 뭐 지난해 뭐 11월 달까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던 이유 중 하나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그 당시 카카오가 사업했었던 부분들, 특히 모빌리티 사업 부분에 대한 그런 수익성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많이 작용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특히 올해 초부터 해서 이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그 성장성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도 함께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빌리티 사업 부분에 대한 흐름들, 또한 카카오뱅크에 대한 장기적인 모멘텀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초창기 흐름들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뭐 카카오뱅크에 대한 흥행들, 특히 이제 뭐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뭐 신규 계좌 수가 300만 계좌를 돌파한 만큼 이런 이슈들은 좀 장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도 고가 라인이었던 뭐 1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모빌리티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성 부분들이 올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사실 최근 뭐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5천억 가량 투자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카카오는 이제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뭐 AI 관련해서 새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뭐 카카오 내비라든지 드라이버, 택시와 같은 경우와 좀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은 충분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코스피 이전에 대한 효과들도 크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 이전 이후에 그런 기관 수급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급 이탈이 없는 이상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가능하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20만 원 까지도 충분히 좀 볼 수 있다라는 좀 의견 드리면서 장기 관점에서 홀딩하시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일 월요일 국내 시장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잠시 뒤에 분위기 함께 볼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참여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최근에 대장주 1위인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눈에 띄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2% 올랐고 오늘 추가적으로 1% 더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역시 SK하이닉스도 오늘 1.6% 더 오르면서 73,000원, 73,800원, 9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7만 원대 주가 움직임이 최근에 돋보이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현대차와 포스코는 오늘 소폭 눌리는 반면에 한국전력, LG화학, 삼성물산 등 오름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종목별로는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한국전력이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1.3% 빠졌었는데 오늘은 강보합 출발이 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베이징 자동차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룹 계열사가 줄줄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선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지수 좀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마지막 거래일 대비해서 0.5% 상승한 2,355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0.58% 상승한 657선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1위부터 5위 종목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장에서는 종목별로는 낙폭이 컸던 종목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일단은 먼저 신라젠을 보겠습니다. 신라젠의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 5위로 등극이 됐습니다. 휴재를 제치고 신라젠이 5위로 올라온 거고요. 오늘도 주가는 8%나 급등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최근 7거래일간 주가가 60% 올랐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8% 오르니까 8거래일 동안 거의 70% 가까이 주가가 오른 겁니다.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팩사백의 시장 가치가 1조 원 이상이다라는 분석이 주가에 역시 강세 흐름 역할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0.17%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고요. 휴젤의 주가가 1.5%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와 또 코미팜이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 반면에 로엔과 SK머티리얼즈는 소폭 조정받으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주식을 좀 쉬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두 분의 전문가이신데요. 그래도 어떤 종목을 사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 종목을 잘 선별해서 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치재훈 연구원님의 5종목을 먼저 볼 텐데요.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공개할게요. 네, 일단 10위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들은 사실 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종목 선택하실 때도 실적 부분들을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2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뭐 최대 실적을 기록한 상황에서 3, 4분기까지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점유율은 이제 2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쪽 그리고 러시아 쪽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와주면서 해외 매출 부분에서 성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덴티움의 주가 상승에 대한 뭐 여력들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인구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성장성이 크게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제 점유율 3위까지 이제 뛰어오른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이 좀 더 가셔야 된다면은 덴티움 같은 경우는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분에서 큰 폭의 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는 2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적으로 뭐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 퇴직급여라든지 매출채권 충당금을 좀 많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손실 처리가 됐던 부분들은 향후의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전체적인 뭐 큰 파일을 봤을 때
세계 시장에서의 그런 임플란트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덴티움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국,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평균 성장률이 약 10% 이상대를 이제 시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덴티움 같은 경우 주가가 최근에 뭐 계속 고가 흐름들을 쓰는 것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최근에 그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많이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6만 원대에서 좀 한 달, 두 달 정도 가량 이제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언제 상방으로 뚫고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는 현재 5만 5천 원 정도까지 좀 잡아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한 번 더 고가를 돌파하는, 특히 6만 원대를 돌파하는 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좀 생각해 보시고요. 사실 지난 8월 초반 이후에 8월 한 10일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이 거래량 부분들이 조금 다시 한 번 더 조금 터졌을 때, 특히 한 거래량이 20만 주 이상 나와야 될 것 같아요. 25만 주 이상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단기 관점에서도 추격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좀 체크하시면서요. 하방으로는 5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 부분들은 충분히 한 6만 원, 7만 원까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이런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질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 배터리 부분 관련해서 이 사업분에 대한 실적 호조세도 좀 이제 2분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가도 꼭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1분기 때 그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대한 적자 부분에서 2분기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흑자 전환이 크게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성장성이 크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중대형 전지 ESS와 신규 자동차 전지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고 하반기 이후에 이런 출하량들이 좀 크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올해 3분기, 4분기까지 또한 내년 초반까지도 이런 실적 흐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점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 이 부분들을 좀 보면서 기관 수급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관 수급들이 6월부터 사실 거의 끊임없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들에 대한 이탈이 없는 한은 충분히 주가에 상방으로의 큰 흐름들 좀 더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좀 목표가를 올린 상황인데요. 40만 원까지 좀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 여력이 그래도 한 60, 70% 이상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 쪽에 대한 전기차 이슈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성도 부분들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 관점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사막 콘덴서입니다. 사막 콘덴서도 올해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국내 유일의 종합 콘덴서 제조업체로 현재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부분들이 전년 대비했을 때 60% 이상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 자체가 6월 이후로 거의 지금 2배 조금 못 올랐죠. 한 7, 80% 정도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3만 원까지도 사실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서 좀 더 꾸준한 홀딩 전략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저층 세라믹 콘덴서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이고 또한 매출처가 현대 기아차에 집중된 게 아니라 델파이라든지 중국 업체까지 공급처를 많이 확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해서 매출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크게 빠질 수 있는 염려는 없다. 다만 실적에서 계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막 콘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의견을 좀 보시면서 장기 관점에서 조금 더 홀딩하셔도 되겠다. 또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좀 본격적인 반등 흐름들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2분기 이후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하면서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들은 당연히 중국 쪽에 대한 건설 경기 업황이 굉장히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과 미국 쪽에 대한 주택시장의 호조세를 보이겠다는 부분들, 이와 관련해서 건설기계 업황이 좀 더 개선될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 중국형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었고요. 2분기까지도 이 부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3, 4분기까지도 이에 대한 뭐 실적 개선 기대감들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건설기계 업황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 중인데요. 중국의 뭐 이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부분들을 내륙 개발 위주로 단행하면서 이런 건설 업황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 건설 기계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상반기 같은 경우에 중국 내 굴삭기 판매량이 약 7만 대 정도 팔렸는데 작년도 전체 판매량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전체 판매량이 6만 2천 대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올해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쪽에 대한 자회사인 두산 공정기계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면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되는 실적 개선 흐름들은 충분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서요.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현재 뭐 실적 개선 폭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9,000원을 돌파했을 때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8,000원 초반대라면은 충분히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낫다라는 좀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이후에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이런 3분기부터 큰 폭의 매출 개선세가 좀 나타날 전망입니다. 특히 OLED 쪽에 대한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한 디스플레이용 제품 그리고 뭐 터치 스크린 패널용 매출의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올해 매출 부분들이 6,000원 이상 좀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 굉장히 좀 대폭 개선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지금 이제 예약이 들어간 뭐 삼성 갤럭시 노트 8 같은 경우에도 최근 예약 판매 흐름들이 굉장히 큰 흐름들이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뭐 이런 이와 삼성 갤럭시 노트 8과 관련한 매출 부분들은 좀 더 크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분기 초부터 노트 8양 디지타이더 외 제품 4개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삼성 갤럭시 노트 판매량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부품 수요가 사실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가동률이 사실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베트남 쪽에 대한 후공정 공장을 이제 증설을 완료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원가 구조가 크게 개선이 된다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런 실적 개선 흐름들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그 거래량들이 좀 많이 줄긴 했는데요. 최근에 21선 부분에서 이제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 진입을 한다면은 48,300원 정도 라인을 좀 하단으로 잡으시면서 충분히 현재가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추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덴티움부터 인터플렉스까지 먼저 5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에 탑5 종목도 볼 거고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5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10위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두산인데요. 두산은 역시 국내 발전용과 그 건물용 연료전지 발전 설비 시장의 선도 사업자입니다. 신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강화에 따라서 연료전지의 발전성과 경제성은 좀 차별화된 경쟁력을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그 REC,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인증서에 대한 생산 능력과 가격 강세로 좀 부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연료전지 부분 영업이익이 1,139억으로 4년 동안 연평균 113% 고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상용 연료전지 PAFC 발전용 한국과 그 분산형 독립전원 건물용 미국이 지금 양분해서 시장을 대응하고 있고요. 포스코 에너지와 지금 국내 시장은 점유율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규 대형 프로젝트 SK ENS와 ENS 39.6MW, 하나토탈 50MW의 수주가 가시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 따라서 18개의 대형 발전 사업자로 2030년까지 발전량의 28%를 신재생에너지를 충당해야 돼서 연료전지의 발전은 초기 비용 부담 때문에 시장 규모가 좀 작지만 태양광하고 풍력 대비 가동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그 REC 가중치가 높아서 이 부분에 따른 좀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확산 수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매출은 6,618억, 영업이익 738억, 그리고 자체 사업 영업이익이 28% 이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은 배당 수익률이 4.5%로 내년에는 5%, 내후년에는 5.5%까지 확대를 기대하고 있어 수급도 기관 쪽에서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가격적으로 중기 121선이 뭐 11만 3천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15만 원까지는 우상향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케미칼입니다.
작년 말 급등했던 석탄 가격이 올해도 좀 강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석유화학 부분의 이익률과 지분법 이익 규모가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석탄 가격은 좀 계절적 성수기로 가격 상승세가 좀 심화될 전망으로 있고요. 톤당 지금 9월 초에 93달러까지 올라갔고요. PVC 가격도 6월 말 대비 약 10% 이상 상승해서 납사와 PVC가 스프레드가 확대로 이익에 대한 모멘텀은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중국과 국내 유럽 등 글로벌적으로 좀 석탄과 화학 제품에 대한 생산 규제로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하나케미칼이 태양광과 셀 모듈의 품질과 가격 경쟁을 모두 글로벌 넘버원으로 지금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셀 모듈 부분 2분기 말 4.2GW가 광효율 및 생산성 향상으로 4.6GW까지 공급 능력이 좀 확대가 될 전망이고요. 역시 하나큐셀 코리아의 국내 셀 모듈 생산 설비 역시 출하량을 좀 확대하고 있다는 점 보시고요. 그다음 생산 거점 다변화 산업 규제, 유연한 대책 능력을 모듈 판매량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 최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최근 2일간 34만 주 넘게 순매수 들어와서 가격적으로는 60일선이 32,800원을 손절선을 좀 길게 잡으면서 중장기 목표가 43,000원까지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관점으로 중장기 좀 긍정적인 흐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위포조선입니다. 8월달 누적 수주 금액이 18.8억 달러로 벌써 MR탱크선, 그러니까 기초석유화 운반선이 시장 수주 점유율이 벌써 72%에 달해서 연간 매출액은 3.5조 원, 수주액 32억 달러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주 전망은 클락슨 기준으로 MR탱커선 그 19척 중에 11척분만 집계가 반영된 부분이나 나머지 8척에 대한 추가 그 점유율 상승률이 하반기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가스와 오일 생산 증가로 저렴한 석유 제품인 LPG향 그 신흥국향 물동량은 좀 지속적으로 하반기에 증가될 전망이고요. 그 인도량 2018년에는 인도량 감소분과 선박 공급 과잉 해소에 따른 운임 상승을 기대하고 있어 2018년에도 석유 제품과 LPG선 운반량은 여전히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워낙 그 지분 구조 이슈와 지분 매각 차익에 대한 그 현금 흐름에 상당히 좀 재무 구조가 많이 개선돼서 제일 그 재무 구조가 안정된 글로벌 탑 중소형 조선사를 현대위포조선은 추가 상승의 여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형 가격대는 단기 바닥권 가격대에 일치하는 구간으로 주봉상으로 20주봉에 걸쳐 있는데요. 보조지표로 봐도 굉장히 감해도 구간이야. 단기 최바닥 가격을 96,000원 선을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 짧은 손절 범위 내에서 장기 관점으로 13만원까지 홀딩하는 관점을 좀 역발상 투자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LG이노텍. 그 외국인이 지금 그렇게 팔아도 좀 주가가 안 빠지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북미 거래선 신규 스마트폰에 대한 신규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신모델 출시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듀얼 카메라 모듈 3D 센싱 모듈 판매가 하반기 좀 급증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매출 2.5조 원대, 영업이익 1,771억, 사상 최대의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LG전자 그 오스트리아 자동차 헤드램프 JKW 인수 성공 시 LG이노텍 쪽으로 전장 부품 공급 확대 기대감도 있습니다. 중기 모멘텀으로는 포토마스크와 RFPCB 그리고 메탈 COF 등 신규 사업 추진을 기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전장 부품의 사업 확장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연기금의 수급이 견조하고 기간의 누적 순매수량 또한 여전히 양호합니다. 차트상으로도 단기, 중기, 장기로 좀 정배열되어 있고 가격적인 60일선 16만 4,500원 선을 깨지 않는다면 20만원까지는 추세적으로 우상향의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보면서 수익률 극대화 관점으로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하이마트입니다. 역시 3분기 실적이 매출 1조 1,785억, 영업이익 756으로 고마진의 상품군이 에어컨 판매가 좀 7월달까지 호조가 지속됐고요. 스타일러 건조기 신규 카테고리 비중이 2% 수준이라 추가 확대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마진 제품군이 매출 총이익률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 경쟁력을 높인 PB 상품이 3%로 꾸준히 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 그리고 온라인 비중 확대가 지속되고 있고 옴니세일즈 전체 매출의 약 20% 수준인데요. 연초 가이던스 11%로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원하는 상품이 없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
제품 구매 배송하는 이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의.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가장 큰 고민인 트래픽 감소 해결 전략에 좀 역점을 두고 있고, 타 유통 채널 대비 상대적으로 요새 굉장히 그 유통업 규제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 대거 증가로 대형 가전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계절적 성수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9월 달에 갤럭시 노트 8과 아이폰 8 프리미엄 출시 예정으로 모바일 부분의 매출 회복이 기대되고 있고, 연간 4조 2천억, 영업이익 2,100억 수준으로 수급적으로 보험과 외국인 등 양쪽에서 안정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반등 나온 전저점 64,000원 가격대를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 내수주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8만 원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홀딩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오신 5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4477님께서 현대 로보틱스 문의하셨습니다. 지금 봐드릴게요. 40만 7천 원이 매수 단가시고 지금 비중 20%신데 대응 전략 여쭤봤습니다. 최재훈 연구원님. 네, 현대 로보틱스 분할 상장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다가 최근에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48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40만 원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매수가가 크게 높은 상황이 아니시고 현재 비중도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하단으로 40만 원까지 빠진 상황이라면은 사실 저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또한 보유 중에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된다면은 내년에 좀 상당히 크게 좀 주가가 오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사실 코스피 전체적인 조정과 함께 주가가 많이 빠진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하단으로의 그런 흐름들이 사실 38만 원대를 좀 이탈하게 된다면은 좀 단기적인 투매 물량들로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는 40만 원 정도는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현대 오일뱅크에 대한 상장 이슈가 좀 존재를 한다면은 충분히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좀 단기적인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빠르게 반등이 가능하다. 다만 사실 9월 정도까지는 모르겠고요. 사실 10월 정도쯤에는 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한 45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보시면서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충분히 50만 원 이상까지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자리 저점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 로보틱스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저 이번에 종목 하나 또 봐드릴게요. 4188님께서 상하 프론테크 문의하셨습니다. 17,500원이 매수 단가시고 20% 비중 있으신데요. 매수한 가격 대비 지금 큰 변화는 없는 상태이고 계속 가져가도 될지를 여쭤보셨거든요. 김지훈 차장님. 네, 예. 상하 프론테크 좀 전기차 퓨어 순수 업체가 아니라서 타 전기차 업체 대비 좀 주목을 못 받은 업체인데 상당히 기술력 있는 회사고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아마 제 관심 종목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슈퍼 엔지니어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고요. 삼성 SDI의 2차 전지 가스켓이라고 전해액 누수 방지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성장에 따라 이 가스켓에 대한 그 독점 공급 부분이 상당히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본 아사히 글라스가 독점하던 이형 필름도 국내 최초로 좀 이 부분이 개발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3D 랜드 부분에 전방 수요 증가에 따라 좀 이형 필름도 매출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을 보고 있고요. 신규 모멘텀이 이 PTFE 멤브레인 또한 그 벤트 필터를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면서 자동차형 쪽 헤드라인 스키 차단하는 이 제품으로도 신규 성장 동력을 하고 있어 2017년에도 매출 연간 최대 실적을 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은 1691억, 영업이익 128억으로 지금 퍼가 2017년 기준으로 약 20배 수준이긴 한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만 원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비중도 20% 적절한 비중이니까 2만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상하 프론테크도 지금 가격 너무 걱정 않으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2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할 수 있겠다 하셨고요. 역시 김지훈 차장님의 관심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오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예, 최근에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컴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게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게임즈 관심 확대에 따른 동사의 저평가 국면 탈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서머너즈워에 편중된 이 구조에 따른 할인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와 내년까지 신작 게임이 연이어서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최소 4개, 내년 상반기 역시 4-5개까지 신규 게임이 나오는데요. 그런 신규 게임들에 대한 기대감 지금부터는 서서히 관심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최근에 동사의 현금 보유량이 약 6,20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모바일 게임 관련 IP나 게임사 M&A를 통한 기업 가치 확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봉상 최근에 지금 지난주 내내 양봉이 나오면서 주 지지선들을 다 돌파하고 상향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은 오후 들어서 좀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눌릴 때 좀 매수 가능한 그런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8만원, 손절라인 10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컴투스였고요.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갈 거고요. 탑5 종목이 남았는데요. 먼저 최재훈 연구원님의 종목 공개할게요. 5위부터 1위 종목입니다. 네, 5위 종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넨지입니다. 미넨지는 아까 그 수익률 점검에서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은 뭐 카카오뱅크의 흥행에 대한 이슈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카카오뱅크 자체가 뭐 최근에 K뱅크를 좀 뛰어넘는 흥행을 좀 기록하고 있으면서 주가 자체도 굉장히 강세 흐름들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미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이슈도 사실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된다면은 이 관련주 중에서는 좀 탑픽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자회사 실적을 좀 사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카카오뱅크 관련해서는 이제 자회사인 세슬뱅크 실적이 좀 반영이 된다면은 올해 실적 자체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셀트뱅크 같은 경우는 매출액 부분에서 300억 정도, 영업이익 부분에서 90억 이상 좀 나타날 전망인데요. 이 부분들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가 좀 많이 사용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실적 개선 폭도 사실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셀트뱅크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국내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 90%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모바일 관련 보안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미넨지가 하고 있는 사업분들과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시너지 효과가 좀 많이 발생한다면은 올해 전체적인 실적 개선폭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넨지 같은 경우는 카카오 주가름들과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가 최근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넨지 같은 경우는 카카오의 주가름들과 크게 뭐 같이 좀 연동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3만 원 이상까지 좀 보시면서 실적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 또한 코스닥에서 성장 종목으로서 좀 충분히 성장성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면은 미넨지 같은 경우도 충분히 포트에 편입을 할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요. 현재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조금 더 눌렸을 때 22,5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인바디입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사실 올해 6월 정도까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던 이유가 작년 6월 정도까지 약세를 보였던 이유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이 많이 작용했었는데요. 일단은 뭐 올해 3월 달에 2만 원대 저점을 찍은 이후에 반등폭이 좀 사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국내 시장에 대한 성장 둔화 우려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인바디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이제 해외 쪽 비중이 사실 훨씬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쪽 매출 비중이 한 70%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국내 시장에 대한 매출 둔화는 크게 뭐 사실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해외 시장 쪽에 대한 이제 뭐 성장세가 굉장히 고성장세를 좀 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용 인바디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런 성장 부분들이 뭐 매년 뭐 20% 이상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뭐 병원이나 그 미국, 일본, 중국 같은 법인 설립 국가에서의 그런 전문가용 제품 수요가 사실 현재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뭐 제품 침투율이 5%에서 30%까지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거의 40% 이상대의 성장을 좀 보여준다면은 인바디 같은 경우에도 뭐 꾸준하게 이제 주가 자체는 저가 상태에서 실적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문가용 인바디 같은 경우 수출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15% 이상, 그래서 과연 많게는 30% 이상 좀 성장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매출 부분들이 뭐 300억 원대 이상을 좀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같은 실적에 대한 개선 흐름들이 수급 주체들에도 좀 작용하면서 기관 외국인 수급들도 최근에 양매수로 이제 접근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OCI입니다. OCI 같은 경우는 국내 그런 정책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OCI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뭐 15달러에서 17달러 선에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뭐 상반기 때 이었었던 그런 실적 호조세는 하반기 때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말레이시아에 대한 그 도코야마 말레이시아 공장 인수에 대한 모멘텀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황이 바닥인 상황에서 이러한 폴리실리콘 공장을 헐값에 인수했다라는 부분들은 장기 관점에서 충분히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원전 감소로 인한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한 구체화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성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OCI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매수가 부분들은 현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12만원, 손절가 95,000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니슨입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종목인데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올해 유니슨 같은 경우는 올해 그 매출 부분들이 전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뭐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 적자가 뭐 90억대 정도 나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60억 원대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올해 전체적인 실적 개선이 크게 나타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유니슨은 문재인 정부의 3020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크게 나타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2030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생산 비중을 20%까지 늘리면서 이에 관한 그 장기적인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현재 연간 1.7기가와트에서 설치량이 3.7기가와트까지 2배 이상 확대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유니슨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현재 시장 규모에서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만 보더라도 시장 규모 자체가 50조 원대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연평균 시장에 대한 그 시장 가능성이 약 4조 원대 이상 나타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유니슨 같은 경우는 현재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 원대도 안 된다라는 점, 충분히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서요. 현재 매수가는 뭐 현재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하단에 21선 부분들이 크게 뭐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5,000원, 손절가 4,000원까지 잡아드리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코스피가 좀 많이 눌리면서 증권주들 흐름에 좀 많이 눌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주가가 좀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IB 업무에 대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IB 쪽에 대한 수익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뭐 초대형 IB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 증권가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쯤에는 이제 업무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른 증권사들 대비했을 때, 특히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 대비했을 때 이런 뭐 대주주 적격성 등 이런 인허가 이슈들이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가장 좀 빠르게 업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좀 빠르게 부각될 수 있는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올해 배당 매력이 좀 부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작년 수준의 배당 성향을 좀 가장하자면은 올해 뭐 한 4% 정도의 배당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뭐 현재 주가에서는 하방으로의 그런 경직성을 좀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9월 달에는 전체적인 그 코스피 지수가 좀 흐름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말쯤 정도에는 충분히 증권주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이라는 좀 말씀드리면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전략을 좀 드리자면은 현재가
매수 가능하지만 저는 조금 더 올랐을 때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4,000원 정도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가 보는 15,000원 정도,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해드리면서 증권주에 대한 흐름들은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차장님의 남은 5종목이 있는데요. 5위부터 1위 종목 지금 공개할게요. 네, 처음 가져온 한솔케미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에는 삼성전자, SU, HGTV 판매 부진으로 좀 실적이 좀 기대치를 하회했는데요.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과산화 수소가 이게 기초화학물질 좀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고순도의 품질을 요구하고 있어서 한솔케미칼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과산화 수소의 양산력과 품질, 그리고 신규 프리커서 부문의 판매량이 좀 하반기에 여전히 양호하고 견조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쪽 반도체 소재 부분이 전년 대비 약 과산화 수소는 약 20%, 그다음에 이 프리커서 부분은 50% 넘게 증가 전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신규 라인 가동과 맞물려서 D램의 그 신규 프리커서 진입에 영향이 있고요. 그 소재 실적 하반기 투자와 맞물려서 하반기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현 주가는 퍼 17년 기준으로 13.6배, 18년 기준으로 10배 수준으로요. 연간 5,390억의 매출에 870억의 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어 보험과 투신 등 기관 쪽에서 8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단기, 중기 이평선이 밀집해 있는 최바닥권인 73,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74,000원에서 75,500원 구간에는 신규 매수로도 유효해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95,000원까지 지속적으로 전방 산업의 양호한 업황과 맞물려서 좀 홀딩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위는 예전에 말씀드린 한국금융지주인데요. 국내 유일의 인터넷 은행,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 등 금융 풀 라인업을 갖춘 회사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411억으로 1,311억, 순이익은 1,090억으로 전년 대비 약 20% 이상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분기에는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상품 운용과 손익 개선이 전분기 대비 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연간 실적으로는 역시 ROE가 11.5%로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 초대형사 중에 가장 높은 수익성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조정을 거친 7, 8월 조정을 거친 증시가 역시 하반기에 좀 우아한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어서 업황에 대한 호조를 기대를 하고 있고, IB기업 금융 경쟁력 강화에 따라 증권 자회사의 수익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저축은행 자회사의 순이익이 연간 500억 이상으로 좀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 58%의 지분을 보유한 대출 잔액 1조 4천억을 넘긴 카카오뱅크에 대한 5천억 유상증자 마무리로 당분간 추가 증자 계획이고, 카카오뱅크라는 안정적 성장 기반을 좀 확보했다. 그리고 성공적인 기업금융 강화 정책, 인터넷 은행 등 적극적인 신규 비즈니스 가치 창출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래서 금융투자, 보험 등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가격적으로 고점 대비 21%나 하락해서 지금 신규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해 보이고요. 장기 121선을 기점으로 반등이 나와서 손절가는 짧게 69,9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80,000원까지는 중장기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효성인데요. 효성도 좀 오래전에 가져온 종목인데 역시 최근에 실적 둔화 가능성과 과징금 이슈로 주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현 구간에서는 악재가 좀 해소되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7월 대주주 지분 매입 가격이 162,200원으로서 현 주가가 그 가격 아래에 있어서 지금 주가는 하단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3분기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2,960억을 전망을 하는데, 역시 이 부분은 전 사업부, 타이어 보강제, 화학, 중공업 등 고른 그 실적 개선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자재 부분이 타이어 코드 부분 영업이 약 30% 이상 증가를 기대하고 있고요. 화학은 PP와 NF3 생산 능력 증설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스판덱스 역시 터키와 치저우의 증설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베트남 PDH와 PP 부분 본 계약 기대로 연간 영업이 약 2천억 이상의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사 전환을 통한 기업 가치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은 12조 3,500억대, 영업이익 1조. 그 대표이사가 조성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교체된 이후로 주주 친화적 배당 정책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대주주 일가 지분율이 확대가 되고 37.4%까지 확대가 돼서 배당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핵심 제품인 시장 지배, 스판덱스는 33%, 타이어 보강제는 45% 등 핵심 제품의 시장 지배력을 기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현 주가 수준에서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가는 9월 1일 그 121선 기준을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지만
항상 121선 위에서 주가를 견조하게 좀 지켜줬고 15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잡고 중장기 20만 원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한양행입니다. 최근 유럽의 EMA, 그 다음에 미국의 FDA 시판 허가를 받은 길리어드의 4번째 시형 간염 치료제 보세비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판이 되는데요. 이 보세비의 2개 원료 의약품 성분 벨파타스비르와 복실라프레비르의 유일한 원료 의약품 공급 업체입니다. 3분기부터 길리어드를 포함한 총 7개의 프로젝트 임상 진행으로 실적을 정상화 기대하고 있고 2019년에 본격 상업 생산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길리어드의 소발디아 하버디가 분기별 최소 약 300억 원의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고 4기에는 독감 백신 플루아릭스의 200억 추가 매출 확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특허 만료되는 비리어드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5개의 개량 시량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퍼 14배 수준으로 타 제약사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 생각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금융투자, 보험 등 기관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채공, 바이오, 제약 쪽 센티가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손절가가 좀 크게 의미가 없는 종목이라서 가격적으로 21만 7천 원 단기 저점을 좀 이탈하지 않으면 30만 원까지 중장기 실적 안정성을 보고 끌고 가자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와이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 단말기에서 필요한 주파수를 구분하여 필요한 소필터를 국내 유일하게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통신 모듈에 사용되는 RF 모듈을 스마트 TV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4G 침투율은 60%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4G 침투율은 60% 수준이고 중국의 LTE 침투율은 70% 수준이라 부품 면적을 줄이기 위한 소필터 모듈 확대는 판매 단가 상승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중국 세트업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5G 개화 시 소필터의 탑재 제품의 폭발적인 증가를 매출 증가 확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KT IoT 전용만 로라 출시로 모듈 납품자 선정에 대한 추가 통신사 LG나 KT 쪽으로 추가 통신사 선정을 기대하고 있고 프랑스 시그폭스항으로 IoT 모듈 매출 납품도 역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덕GDS의 17% 지분 취득으로 대덕GDS의 PCB 네트워크를 활용한 영업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기간이 8월 중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 순매수가 들어있어 가격적으로 단기 21선인 14,800원 선 그리고 단기 8월 11일에 저점 구간이 13,600원 선의 평균 가격 14,200원 선을 좀 손절가로 잡고요. 중장기 목표가는 2만원의 양호한 우상향의 흐름을 예측하고 지속적인 긍정적인 관점을 좀 유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넘버원 와이솔까지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진행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추천한 추천주 10종목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SH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또 구체적으로 투자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현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외환영웅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종목들은 모두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도 계속 포트에 남아있는 종목들인데요. 8월 2일에 주셨던 풍산 지금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6%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8월 22일에 주셨던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3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 3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포트폴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또 5종목이 눈에 보이시는데요. 여전히 보유 관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최근에 포트 편입된 9월 8일에 서울 쉬폰까지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보겠습니다. 5월 23일에 매도 사인 주셨던 한국종합기술, 또 더존, 비주온이 각각 39.2%, 22.2%의 수익을 기록했고요. 7월 13일에 매도 사인 주셨던 후성은 21%의 수익을 기록해서 베스트 필살주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여쭤볼게요. 예, 오늘은 전체적으로 크게 횡보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은 좀 나름대로 그 상승해서 출발해서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좋겠는데 어쨌든 시장은 전체적인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나는 조금 과감하게 청산해 주시고 수익나는 종목은 지금처럼 끝까지 본절과 익절을 잡으면서 갖고 가 주신다면 나름대로 누적이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항생지수를 하실 분들은, 오늘 횡보로 위아래에서만 공격적으로 한번 매매하겠습니다. 자, 공격적 매도가 27,776억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도를 보시고요. 밑에서는 27,450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아래에서만 매매해주는 전략. 자, 또한 국제유가도 매매하실 분들은 공격적인 매도가, 매수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위아래에서만, 자, 위에서는 48.36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도, 밑에서는 46.97, 그 밑에서는 지지, 위아래에서만 해주고 그 가격들이 깨지면 이제 반대로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고 중요한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도 오늘은 공격적 매도가 1348.4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도, 또한 밑에서는 1339.8, 거기선 지지,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로 FX도 오늘 횡보로 공격적 매도가 1.20405에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 매도, 하방, 밑에서는 1.20030이 지지가 됐습니다. 그 밑에서는 매수, 위아래에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는 좀 며칠 동안 계속 오르지만 어떻게 전체적인 흐름, 오늘만 봤을 때는 횡보로 봅니다. 자, 위에서는 2474.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하방 매도, 밑에서는 2461.25 지지, 그 밑에서는 상방,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날 외환영웅께서는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불안하다, 현금화를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을 거라고 보시는지 의견 여쭤볼 거고요. 투자 또 필살 종목까지 있다면 공개 부탁드릴게요. 예, 6일 수요일 날 말했던 동일한 지수를 얘기합니다. 제가 말했던, 지수, 코스피가 2354.16이 저항인데, 거기서 깨지지 않으면은 하방이 되고 돌파시 상방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2367.16입니다. 돌파는 됐지만, 요번 주 2354.16이 완전히 지지해 주신다면 상방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물량을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인드를 생각을 해주시고요. 왜냐면 주말에 만약에 안 좋았으면은 차라리 갖고 있을 때 내 돈이 손실이 안 나는 게 차라리 낫다. 관망도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현금 확대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수익 나는 종목은 계속 홀딩이고요. 손실 나는 종목은 과감하게 했다가 확실하게 지지와 시장이 상승이 됐을 때 물량을 실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날 수요일날 말씀드릴 때 2312.71 3일 연속 동일합니다. 거기를 이제 완전히 지지해주고 깨지지 않다면 또한 2354.16이 완전히 지지해준다면 이제 상승 추세가 되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어둡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관망과 현금 보유가 확대가 낫다는 거고 수익 나는 종목만 갖고 가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에 맞춰서 선물도 지금 보면은 307.9를 돌파하면은 상방이었습니다. 지금 뭐 많이 올라갔죠. 311.55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확실하게 이번 주에 완전히 지지해주냐, 이제 일봉상 보시면서 종목을 매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이연제약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좀 타이밍 놓쳤는데, 어찌됐든 이연제약 종목 코드 102460입니다. 자, 이 종목은 1964년에 설립하였고요. 전문 의약품과 원료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리지널 약품으로 주력 제품인 CT용 조영제 옵티레이를 미국 타이코사와 장기 공급 계약도 했고요. 국내 독점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혈관 및 심경 질환 등 유전자 치료제 시리즈를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가운데 상용화될 경우 바이오 의약품 사업 및 바이오 의약품 CMO 사업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2017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9.6% 상승한 332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17% 증가한 60.7억을 기록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12.7% 상승한 46.5억을 했고요. 전고가를 이제 돌파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연제약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전부터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실 분들은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하였고요. 목표가는 39,200원입니다. 손절가는 37,700원으로 보시고 중장기 종목으로 편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사입니다. 예, 오늘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은 이연제약이었는데요. 최근에 주가 급등세가 돋보이는데 중장기 투자 전략이 옳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 개장한 지 50분 넘어가는데 1%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 끝까지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